안녕하세요. 뇌가 바뀌면 인생도 바뀝니다. 그 변화를 돕는 뇌과학자 조용상입니다. 여러분, 서울 자가김부장이라는 이야기를 보며 유독 마음이 시리고 숨이 막히지 않으셨나요? 번듯한 집도 있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함도 있는데 왜 그의 눈동자에는 늘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건지, 우리는 흔히 김부장을 보며 욕심이 많다고 혹은 꼰대라고 밀어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차가운 서사 속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우리 시대의 조용한 어둠을 봅니다. 밤늦게 퇴근해 불을 끈 거실에 앉아있을 때 문득 밀려오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 나는 잘 해내고 있는 걸까? 여기서 미끄러지면 끝이 아닐까? 그 막막한 불안 앞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탓하곤 하죠. 내가 너무 예민한가 봐. 내가 부족해서 자꾸 불안한가 봐. 하지만 여러분의 뇌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김 부장이 잠 못 이루고 레이더를 세우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이 내일을 걱정하며 뒤척이는 오늘 밤에도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끝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위험해질지도 몰라. 조금 더 조심하자. 너를 잃고 싶지 않아. 이것이 뇌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서툴지만 간절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김 부장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강남의 아파트보다, 임원이라는 화려한 명패보다 그의 뇌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이제 안심해도 된다는 단 한 줄의 확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온 그 고단한 마음 뒤에는 늘 묵묵히 여러분을 지켜온 당신의 뇌라는 놀라운 동반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 뇌에게 건네는 작은 선물입니다. 고생했어. 이제는 내가 너를 좀 돌볼게. 이제 여러분의 뇌가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정도면 이제 좀 편해도 되잖아. 하지만 뇌는 그렇게 계산하지 않습니다. 뇌의 관심사는 성공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그래서 김 부장의 불안은 성공했는데도 생기는 게 아니라 성공했기 때문에 더 커진 불안입니다. 이 지점에서 김 부장의 뇌를 이해하는 첫 번째 열쇠가 나옵니다. 뇌는 성공했다고 안심하지 않습니다. 대신 끊임없이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태 계속 유지될까? 이걸 잃으면 나는 어디로 가게 되지?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기본 설계입니다. 우리 뇌에는 편도체라는 위협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에는 둔감하지만 얼마나 크게 떨어질 수 있는가에는 극도로 민감합니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편도체는 더 자주 깨어납니다. 잃을 게 많아졌고 추락의 높이가 커졌기 때문이죠. 김 부장의 뇌가 느끼는 핵심 감정은 성취의 기쁨이 아니라 유지 실패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의 한가운데서도 편안해지지 못합니다. 이 순간 김 부장의 뇌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내지 못하면 나는 끝나는 건 아닐까? 이것이 김 부장의 불안의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뇌는 언제 가장 불안해질까요? 큰 위협이 닥쳤을 때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때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험한 일이 생기면 불안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뇌는 조금 다릅니다. 뇌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건 위험 그 자체가 아니라 모르는 상태, 즉 불확실성입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때, 이 선택이 맞는지 아닌지 알 수 없을 때, 지금은 괜찮은데 이게 언제까지 갈까? 혹시 갑자기 밀려나가는 건 아닐까? 뇌는 이 상황을 끝나지 않은 위협으로 처리합니다. 김 부장의 하루가 힘든 이유는 큰 사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뇌를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탈락할지 모른다는 상태가 그의 뇌를 하루 종일 붙잡고 있는 거죠. 비상등은 켜져 있는데 언제 꺼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렇게 불확실해서 불안한데 왜 그는 멈추지 못할까요? 왜 이만하면 됐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할까요? 이 지점부터 김 부장의 불안은
단순한 위험 감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이 불안을 붙잡고 있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 뇌를 가장 자주 배신하는 물질이 등장합니다. 바로 도파민입니다. 많은 분이 도파민을 쾌락의 호르몬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뇌과학이 밝혀낸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도파민은 즐거울 때보다 즐거울 것이라고 기대할 때 가장 강하게 분비됩니다. 도파민의 진짜 역할은 만족이 아니라 갈구입니다.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을 얻기 위해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동기 신호죠. 다음엔 더 잘해야 해. 여기서 멈추면 안 돼. 라고 등을 떠미는 신호와 같습니다. 자, 김 부장의 뇌를 보겠습니다. 그는 이미 서울에 아파트가 있고 대기업 25년차 부장입니다. 겉으로 보면 도파민이 잠잠해질 조건은 충분히 보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은 이미 얻은 결과물에는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걸 지켜낼 수 있어? 여기서 멈추면 뒤처지는 건 아닐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도파민에 브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판단하는 전전두엽입니다. 하지만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 브레이크가 점점 닳아버립니다. 그래서 뇌는 달릴 때도 불안하고 멈추면 더 불안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바로 김 부장의 상태입니다. 그는 욕심이 많아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도파민은 계속 더를 외치는데 만족을 판단하는 브레이크는 이미 제 기능을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과를 내도 웃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걸로는 더 이상 불안을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뇌는 달리면서도 불안하고 멈추면 더 불안한 상태가 됩니다. 이게 바로 성공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결핍의 루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 나옵니다. 그는 실패해서 불안한 게 아닙니다. 그의 뇌가 아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해서 불안한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마음을 단단히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뇌는 외부 사실을 해석할 때 지금 몸이 얼마나 긴장되어 있는지를 아주 중요한 참고 신호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몸이 긴장되어 있으면 뇌는 더 위협적으로 해석하고 몸이 이완되어 있으면 같은 상황을 덜 위험하게 판단합니다. 김 부장의 불안은 실패의 문제가 아니라 긴장이 풀리지 않은 신경계 상태에서 세상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 하면 실패합니다. 아무리 괜찮다, 버틸 수 있다고 말해도 몸이 여전히 긴장되어 있으면 뇌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석을 먼저 바꾸는 게 아닙니다. 몸이 먼저 뇌에게 이렇게 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내려와도 돼. 지금은 안전해. 자, 여기서 효과적인 방법이 지금부터 함께 해보실 점진적 근육 이완법, Progressive Muscle Relaxation입니다. 뇌가 안전하다, 위험하다를 판단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나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참고하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몸의 상태입니다. 불안할 때 우리 몸은 늘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어깨는 올라가 있고 턱은 꽉 다물려 있고 배는 딱딱하게 굳어 있죠. 문제는 이 긴장이 의식 없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하죠. 근육이 아직 비상상태네? 위험이 끝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아무리 머리로 이제 괜찮아, 평정심을 갖자 라고 말해도 뇌는 그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뇌에는 100마디 말보다 지금 느껴지는 몸의 긴장 신호가 훨씬 강력한 증거니까요. 그래서 접근을 바꿔야 됩니다. 뇌가 고집을 부릴 때 설득하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의 신호를 먼저 바꿔서 뇌의 판단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그때 빠르고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방법이 바로 점진적 근육 이완법, PMR입니다.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근육을 일부러 끝까지 긴장시켰다가 한 번에 툭 풀어버리는 것. 이 물리적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뇌는 비로소 긴급 상황이 끝났구나 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부터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 주세요.
생각을 멈추려 애쓰지 마시고 딱 2가지만 느끼시면 됩니다. 잠깐 온몸을 다해서 근육을 강하게 긴장시켰다가 그 힘을 한 번에 툭 놓아버리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뇌는 지금 긴장이 끝났구나 라는 명확한 신호를 받습니다. 전부 5단계를 저랑 같이 해보실 텐데요. 1단계는 손과 팔입니다. 양손을 꽉 쥐고 주먹을 주세요. 손바닥, 손가락, 팔까지 힘이 이어지도록 최대한 강하게 쥐어짜봅니다. 조금 떨릴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제 툭 풀어줍니다. 손가락 끝으로 피가 도는 느낌, 힘이 빠져나가는 느낌에만 집중해 보세요. 근육이 풀리는 이 감각이 신경계에는 위협이 끝났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깨와 목인데요. 자, 어깨를 귀 쪽으로 바짝 끌어올립니다. 목을 어깨 사이에 묻는다는 느낌으로 꽉 조여줍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긴장을 여기에 다 모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대로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제 툭 떨어뜨립니다. 어깨가 자연스럽게 내려오면서 무게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자, 다음 단계는 눈을 꽉 감고 얼굴을 중앙으로 모으듯이 찡그려 봅니다. 입술을 오므리고 이도 가볍게 물어서 턱에도 힘을 줍니다. 그리고 이대로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제 스르르 풀어줍니다. 입이 살짝 벌어지게 두세요. 턱이 내려오고 얼굴이 펴지는 그 순간을 느껴봅니다. 얼굴과 턱의 이완은 뇌줄기와 자율신경에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긴장 완화 신호가 특히 빠르게 전달됩니다. 자, 다음은 배에 힘을 꽉 주고 숨을 잠깐 멈춥니다. 배를 단단한 판자처럼 만든다는 느낌으로 긴장을 유지하세요. 하나, 둘, 셋, 넷, 5. 이제 후 내쉬면서 풀어줍니다. 배가 부드러워지고 숨이 저절로 깊어지는 걸 그냥 느껴보세요. 배의 이완은 교감신경의 항진을 낮추고 부교감신경 반응을 회복시키는데 특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발가락을 안쪽으로 꽉 말아줍니다. 종아리, 허벅지까지 힘이 이어지도록 단단하게 힘을 모읍니다. 이대로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5. 이제 툭 내려놓습니다. 다리 전체가 풀리면서 온몸의 무게가 아래로 자연스럽게 전달되는 느낌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지금 이 몇 분 동안 여러분은 신경계의 상태를 바꿨습니다. 이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연구 데이터가 반복해서 증명하고 있는 신경계 해킹 기술입니다. 실제로 2021년 연구에 따르면 PMR을 시행한 직후에 심박수와 피부 전도도가 즉각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근육에 힘을 꽉 줬다가 한 번에 툭 풀어주는 순간 말초신경계에서는 아주 분명한 보고서가 올라갑니다. 긴장 종료, 상황 끝. 이 신호는 이게 정말 안전할까? 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져보는 우리 뇌의 가장 뿌리이자 신경계의 중앙관제소인 뇌줄기로 곧장 전달됩니다. 이 뇌줄기는 심박과 호흡, 각성을 조절하는 이 고속도로의 중앙 터미널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 직접 안전 신호를 쏘아 올리기 때문에 효과가 압도적으로 빠른 거죠. PMR은 불안을 참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뇌가 더 이상 경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빠르고, 그래서 반복할수록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익숙해지면 잠자리에서 해보시면 수면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PMR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솔 시스템에 직접 개입해서 그 수치를 유의미하게 떨어뜨립니다. 우리 혈액 속에 떠다니는 스트레스 찌꺼기들을 과학적으로 청소해주는 셈입니다. 특히 3,400명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은 효과가 가장 뚜렷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통제하기 어려운 직장 내 만성 스트레스 상황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만두기도 바꾸기도 어려운 상황, 바로
김 부장 같은 분들에게 이 기술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이유입니다. 결국 PMR은 머리로만 괜찮다고 되뇌이는 공허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라는 가장 정직한 통로를 통해서 뇌에 공식적인 안전보고서를 강제로 제출하는 기술입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불안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몸을 이완시키면 뇌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것이 PMR의 가장 과학적인 본질입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김 부장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남들 눈엔 충분히 이룬 것 같은데도 나만은 뒤처질까봐, 잃어버릴까봐 스스로를 쉼없이 채찍질하며 살아오셨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단순히 근육을 풀고 조이는 기술이 아닙니다. 나를 다그치기만 했던 뇌에게 난생 처음 이제 쉬어도 된다는 허락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몸으로 느껴지는 이 묵직하고 편안한 감각이 원래 여러분의 뇌가 누려했던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불안에 익숙해진 뇌에게 매일 이 안도감을 선물해 주세요. 그것이 김 부장의 뇌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시 숨쉬게 하는 시작입니다. 김 부장에게 정말 필요했던 건 강남의 아파트도 임원 승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밤만큼은 아무 걱정 없이 잠들 수 있다는 안전하다는 확신 하나였습니다. 불안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여러분의 몸에게, 그리고 뇌에게 이 말을 자주 들려주세요. 지금 이 순간 나는 충분히 안전하다. 몸이 내려오면 뇌는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리고 뇌가 바뀌면 여러분의 인생도 반드시 바뀝니다. 오늘도 고생한 여러분의 뇌를 위해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더 이 신호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다시 평온의 궤도를 찾을 때까지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을 위한 뇌 설계실 브레인 워크룸이었습니다.